시간에는 실제 냉장고, 에어컨, 그냥 에어컨에는 구성이 이제 실내기도 있고 실외기도 있는데 이러한 실제 냉방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카르노 순환을 단순히 따르진 않고 실제 냉동기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이 카르노 순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랭킨 순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보일러도 있고 터빈도 있고 이제 응축기, 컨덴서도 있고 그다음에 펌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랭킨 순환을 이렇게 따른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냉장고의 순환은 이 랭킨 순환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열원에서 기본적인 구조는 저열원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이제 고열원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냉장고의 순환인데 이놈은 이제 랭킨 순환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냉매라는 거, refrigerant라고 하는 냉매라는 걸 사용을 해서 냉매라는 건 이제 냉동 순환의 작동 유체다. 그래서 뭐 그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뭐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냉매로 사용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압축기라고 하는 이제 냉장고는 이제 압축기,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응축기, 그 다음에 스로틀이라고 하는 이제 조절판, 그 다음에 이제 이베포레이터, 그래서 이제 증발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기체 상태의 냉매를 고압 상태로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컴프레서에서 기체 상태에 있는 냉매를 이쪽이 이제 기체, 액체, 그 다음에 이제 혼합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컴프레서를 통해서 기체 상태의 냉매를 이제 고압으로 이제 압축을 시켜줍니다. 고압 상태는 이제 압축을 시켜줘서 컨덴서라는 거를 통해서 응축기를 통해서 고온 고압 상태의 냉매가 이제 온도도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도 좀 낮춰주면서 액화가 됩니다. 이제 액화가 되면서 액화열을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액화열을 이렇게 이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컨덴서 자체는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차가워지지만 주변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어컨의 구조로 따지면 컨덴서가 이제 여기가 실외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액화로 시켜가지고 컨덴서를 통해서 액화를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조절판, 스로틀이라고 하는 조절판을 통해서 냉각된 냉매가 요 조절판을 통해서 이제 압력도 낮아지고 템퍼러처도 낮아지면서 이렇게 조절판을 통해서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면서 증발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판을 통해서는 압력과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발기를 통해서 요 놈이 이제 기체하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놈을 증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냉매가 이제 그 기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팽창을 하면서 기체 상태로 되고 요 놈이 기체 상태로 팽창을 하게 되면서 기화열을 팽창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화열을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팽창 과정에서 이제 기화열을 이렇게 흡수를 이제 하게 되고 요 놈은 이제 기화열을 흡수를 하니까 저온 열원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본인은 따뜻해지지만 주변이 이제 차가워지게 돼요. 주변이 차가워지게 돼서 실내기는 요 이베퍼레이터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실내기는 주변이 차가워지게 돼서 냉방의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냉장고 순환은 랭킨 순환의 반대 과정을 이렇게 겪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랭킨 순환인 경우에 증기기관의 열 효율은 1-Q 하이 여기 이제 보일러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서를 통해서 이제 열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요 놈은 이제 QC 이제 방출되는 열은 유입되는 열은 요 지금 보일러를 통해서 과정 2에서 과정 3으로 가면서
열이 유입이 되니까 이쪽에 있는 3상태 엔탈피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엔탈피 유입된 열은 요 3상태 3과 상태 2의 엔탈피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컨덴서를 통해서 방출되는 열은 뭐냐면 그 1이라고 하는 상태가 1이라고 하는 4라고 하는 상태의 엔탈피보다는 이제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4의 상태가 엔탈피가 크고 요놈이 이제 엔탈피가 작고 요 엔탈피의 차이만큼 열이 이제 방출이 돼서 우리 증기기관의 열 효율은 1-H3 빼기 H2분의 H4 빼기 H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냉장고의 작동계수 COP는 우리가 이제 Q 하이 빼기 QC 분의 QC가 되는데 열이 유입이 될 때는 이 이베포레이터를 통해서는 열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 열이 유입이 되는 거고 Q, QC가 열이 이제 유입이 될 때는 이베포레이터가 아니라 컨덴서죠. 컨덴서를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는 거죠. 고온이 방출이 되니까 여기 Q 하이 높은 데에서 열이 방출되고 이제 낮은 엔탈피 상태로 가게 되니까 Q 하이는 H2 이 상태에서 엔탈피 빼기 3 상태에서 엔탈피 그 다음에 이베퍼레이터를 통해서는 열이 유입이 이렇게 되잖아요. 열이 이제 유입이 이렇게 되니까 QC라고 하는 거는 4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1 상태로 가는 거니까 1 상태에 있는 엔탈피가 4 상태에 있는 엔탈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QC는 H1 빼기 H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냉장고의 작동 계수는 이제 열량으로 나타내자면 Q 하이 빼기 QC 분의 QC가 되는데 이제 Q 하이는 H2 빼기 H3 그 다음에 QC라고 하는 거는 H1 빼기 H4 이렇게 돼서 실제 냉장고의 작동 계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이 스로틀이라고 하는 역할이 조절판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가 그 냉각된 냉매를 갖다가 더 압력과 온도를 낮춰서 더 차갑게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요 스로틀의 기능인데 이 냉장고 스로틀이라고 하는 이제 스로틀의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뭐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공성 플러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컴프레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냉매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컨덴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응축기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응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축기를 통해서 스로틀이라고 하는 조절판으로 가게 됩니다. 조절판은 이러한 이제 모세관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발기 이런 식으로 냉장고의 뒷부분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스로틀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스로틀의 역할은 저온 열원보다 유체 온도를 더 낮춰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온 고압에 있던 놈을 저온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스로틀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온 열원에서 이게 저온 열원보다 유체 온도를 더 낮춰서 그러니까 유체 온도가 이게 더 낮은 놈의 온도가 이쪽에서 더 낮아져야지 저온 열원에서 온도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저온 열원에서 이제 온도를 흡수할 수 있도록 온도를 매우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스로틀링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스로틀링 과정을 조금 보면 이제 이 모세관 같은 거를 보면 이제 다공성 마개, 그러니까 포러스 플러그란 다공성 이건 이제 완전히 단열 과정입니다. 이게 다 단열이 돼 있고 이 다공성 마개조차도 이제 단열이 돼 있어서 초기에
초기에 뭐 온도, 압력, 부피, 초기에 온도, 압력, 부피가 뭐 TI, PI, VI 했던 놈을 이제 압축을 쭉 하이 프레셔를 이제 압축을 시켜서 이쪽에 있던 기체를 이제 다공성 마개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압력도 낮아지고 이제 템퍼러처도 이제 낮아지게 더 낮아지게 이쪽을 들어오는 기체들이 템퍼러처가 훨씬 더 낮아져 가지고 저온 열원에서 이쪽으로 열이 공급될 증발기를 통해서 열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스로틀링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엔탈피가 보존되는 과정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이 없는데 나중 상태 엔탈피하고 처음 상태 엔탈피는 같습니다. 나중 상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엔탈피는 나중 상태 엔탈피는 UF 플러스 PFVF 마이너스 UI 플러스 PIVI. 그래서 엔탈피가 보존되는 과정이고 요 놈은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PFVF 빼기 PIVI. PFVF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실제 기체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 상태의 압력과 온도 여기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처음 상태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게 크게 된다는 얘기는 요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어떤 플러스의 양은 0이 되니까 요놈이 델타 U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요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PFVF가 PIVI보다 크다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템퍼러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템퍼러처가 떨어지게끔 해주는 조건이 돼요. 이런 경우 이제 내부 에너지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초기 상태의 템퍼러처보다 나중 상태의 템퍼러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스로틀링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상기체,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기체를 넣어서 이상기체를 집어넣게 되면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뭐냐면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PV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템퍼러처에만 비례를 하고 이상기체는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자유도 2분의 F 곱하기 nRT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이상기체의 엔탈피가 온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 연력학 제1법칙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델타 H가 0이다. 엔탈피가 등 엔탈피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를 만약에 냉매로 쓰게 되면 이상기체는 템퍼러처 지금 이 스로틀링 과정은 그 템퍼러처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상기체는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엔탈피가 등 엔탈피 과정이면 그래서 이상기체는 온도 변화도 없고 PV도 템퍼러처가 일정하니까 PV도 일정해서 이 스로틀링 과정에는 부적합한 기체가 이상기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기체라고 하는 건 리얼 가스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체들 사이에 상호작용,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그림은 뭐냐면 반데르발스 기체인데 반데르발스 기체는 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플러스의 R의 12승분의 1에 비례하는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포텐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의 6승분의 1
비례한 인력이 작용하는 포텐셜. 그래서 청력과 인력이 가까워지면 두 기체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서로 밀쳐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분자가 이렇게 좀 멀어지면 서로 이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력과 인력이 다 작용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청력이 좀 멀리 떨어지면 인력이 그래서 그러한 그 포텐셜 반데르발스 포텐셜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펄시브한 놈과 어트랙티브한 놈을 이제 합쳐놓으면 이 포텐셜 두 개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의 이제 포텐셜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일정하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차이, 요, 이 컨스탄트한 점선, 검정색 점선과 빨간색 포텐셜 사이의 차이가 바로 운동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그 템퍼러처에 비례를 하게 되니까 요 놈이 운동 에너지 입자 사이의 거리, 두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포텐셜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고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고 인력이 강해지게 되면 포텐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템퍼러처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근처에서 보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 상태에선 청력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요 놈이 이제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구간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이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끔 해주면 스로틀링 기능이 없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인력이 더 청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에서 스로틀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의 경우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청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인력이 청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게 인력이 청력보다 더 크잖아요. 그 구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압력이 낮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같이 낮아지게 돼서 템퍼러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요 영역에서 작동을 해야 되고 이상기체는 스로틀링 기능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템퍼러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그 포텐셜향,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포텐셜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스로틀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틀링 프로세스는 등 엔탈피 과정이고 초기에 부피, 압력, 온도 T1, V1, P1이라고 하는 기체가 이 다공성 마개를 통해서 나중 상태 이제 이쪽을 통해서 기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이 나중 상태의 온도, 부피, 압력 상태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스로틀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는데 초기에 이제 P1, T1이라고 하는 초기의 온도와 압력인 상태가 나중 상태로 이렇게 변할 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실제 기체의 포텐셜을 보여주듯이 어떤 구간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그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이 조금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게 여기가 이제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근데 어느 구간을 찾아야지 스로틀링 기능을 한다고요?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압력이 감소할 때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냉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요 놈의 이제 피크를 쳤을 때 곡선이 이제 반전을 했을 때 요 구간 여기 최고점의 템퍼러처를 찍은 왼쪽이 쿨링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요 오른쪽은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이제 히팅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등 엔탈피 곡선을 보면 이 등 엔탈피 곡선을 보면 초기의 엔탈피의 양에 따라서 등 엔탈피 곡선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기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임의의 어떤 가상적인 물질이 초기 엔탈피가 뭐 3000일 때 따르는 등 엔탈피 곡선, 초기 아, 초기 엔탈피가 뭐 4000일 때 따르는 곡선, 5000일 때 따르는 곡선 이런 식으로 등 엔탈피 곡선을 다양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3000일 때 엔탈피가 3000일 때는 이 구간에서 압력을 이렇게 쭉 낮추더라도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더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압력이 떨어질 때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 이게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이제 요 점을 따라서 이렇게 점을 따라서 기울기가 0인 구간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렇게 빨간 선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러한 곡선을 우리가 이제 반전 커브다, 인버전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엔탈피에서는 반전 커브가 이제 압력을 0으로 했을 때 반전 커브가 생기고 그 엔탈피를 더 올려주면 반전 커브가 안 생기고 그냥 계속 압력이 감소하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거는 이제 그 냉각기의 기능을 스로틀링의 기능을 못하는 구간이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반전 곡선이라고 하는 반전 곡선의 왼쪽 구간이 쿨링을 할 수 있는 스로틀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히팅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줄 톰슨 계수라는 걸 우리가 정하는데 줄 톰슨 계수를 뮤라고 하고 뮤는 이게 그 온도하고 압력의 그래프에서 등 엔탈피 곡의 TP 곡선에서 곡선의 기울기 엔탈피가 일정할 때 그 온도에 따른 압력의 온도를 그 프레셔로 미분해 준 그 놈이 이제 곡선의 이 기울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줄 탐슨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 탐슨 계수를 보면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뮤 값이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이제 이게 곡선의 이제 최대값을 갖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다 최대값을 갖는 그 지점이 다 뮤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뮤가 0이 되는 점들의 궤적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를 우리가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빨간색의 커브를 우리가 인버전 커브 혹은 반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전 온도라고 하는 거는 반전 온도는 이제 이 반전 온도가 그러니까 이러한 반전 곡선상에서의 온도가 이제 반전 온도가 되는데 그 곡선 아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쿨링이 가능해지는 이 반전 온도 위쪽에서는 쿨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쿨링이 안 되고 요 왼쪽에서만 이제 쿨링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가 기울기가 0보다 큰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요. 쿨링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크고 히팅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톰슨 계수 기울기가 뮤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엔탈피를 점점 높여주면 이 곡선이 점점 평평해지면서 이 반전되는 온도의 최대값이 거의 프레셔가 0일 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에서 최대 반전 온도다. 최대 반전 온도
아래쪽에서는 이제 쿨링이 되는 거죠. 그 위쪽에서는 쿨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게 최대 반전 온도,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들은 이 반전 온도가 상온에서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물질인데 가상적인 물질인데 이거는 뭐 온도가 무지무지 높으네요. 거기에다가 셀시우스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상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기체들은 이 반전 온도가 상온 이상에서 반전 온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상온 이하로 뭐 반전 온도가 그 상온에서 생겼다면 상온 이하로 이렇게 상온 이하에서는 우리가 냉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줄 톰슨 효과, 그러니까 액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줄 톰슨 효과를 따르고 반면에 이제 수소,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 헬륨, 네온은 실온에서는 반전 온도가 없습니다. 실온에서는 반전 온도가 없어서 그 압력을 프레셔를 이렇게 낮춰주면 계속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전 온도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매우 극저온에 가면 템퍼러처를 매우 낮춰지면 그때 이제 쿠링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소, 헬륨, 네온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 곡선을 보면 압력을 어떤 구간에서 이제 압력 프레셔를 낮춰주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 그래서 압력이 낮아질 때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은 히팅 구간이 되는 거고 압력이 낮아질 때 템퍼러처도 낮아지는 구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는 이제 뭐 주얼 톰슨 계속 미우 값이 이제 0보다 큰 구간이 되는 거고 요 이제 반전 온도가 되는 데서는 뮤가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 메탄, 뭐 공기, 네온, 수소, 헬륨 뭐 이런 것들의 그 반전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는 템퍼러처가 켈빈으로 주어졌으니까 템퍼러처가 273도 뭐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대부분 이제 대부분 공기나 메탄 이런 거는 실온에서도 반전 온도가 이제 생기는데 반전 곡선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나 헬륨 요 놈이 이제 지금 노란색이 네온이죠. 노란색이 네온이고 빨간색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은 더 낮은 온도에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 안쪽에 이 그래프 반전 곡선의 안쪽에 있는 구간에서 그 냉각 쿨링이 일어나니까 헬륨 같은 경우는 냉각시키기가 매우 뭐 어렵다고 뭐 요즘엔 잘 하니까 냉각시키는 그 온도 반전 온도가 매우 낮죠. 압력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메가 파세크니까 이제 뭐 대기압에서 템퍼러처가 무지무지 작을 때 액화를 시킬 수 있다. 쿨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 헬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 이제 반전 온도가 템퍼러처가 한 4.2 정도가 돼야지 요 구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그 절대 온도가 4.2 켈빈 정도 이하인 데서 이제 그 쿨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액화헬륨을 만드는 것은 상온에서는 못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